그래서 제임스 웹을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게 이제 초기 은하를 발견했는데, 이상하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외계 행성이 뭐다, 외계 행성 또 뭐 외계인의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빅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그다음에 빅뱅과 성경 그 조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조화가 안 됩니다. 하여튼 조화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리컨설레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앉았다 써나 앉아도 힘들었어요. 디스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취미로 이런 걸 보여드리면 클릭을 해야 되나 보네. 이게 며칠 전에 릴리즈된 거예요. 이제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이 나온 지가. 그래서 이제 그 전갈자리를 보면 쫙 계속 굉장히 자세히 보이죠. 이런 게 이제 릴리즈돼서 이제 이게 무엇이냐, 여기는 뭐 붉은색이냐, 이게 이제 수소 원자들로 돼 있으면 뭐 이렇게 띄고 뭐 그런다 그래요. 이제 이런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지? 야, 이제 제임스 웹에 의해서 이제 발사가 됐을 때 발사관 한 달에 걸쳐서 가가지고 이제 디플로이 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때 창조론자인 제이슨 라이어 박사라고 그 옛날에 ICR에서 일했던 쪽 비슷한 전공을 좀 했어요. 뭐 이쪽 제대로 된 전공은 아니지만 뭐 천문학을 했으니까, 물리학을 했으니까 그분이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동일한 예측을 했는데 웹사이트에 올리진 않은 거죠. 웹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머나먼 우주에서 발견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빅뱅 프레임워크에서는 우리로부터 멀면 멀수록 초기예요. 왜냐하면은 빛이 오는 동안 막 100억 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빛은 보고 있는 은하는 100억 년 전의 은하의 모습이잖아요. 맞죠? 끄덕끄덕하는데 아직 끄덕끄덕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아직 이게 이런 그 가스들이 응축이 돼가지고 큰 은하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아직 조그만 은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완전한 은하들이 멀리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예측을 했냐? 나는 빅뱅을 안 믿으니까. 왜 그러냐? 그건 난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 빅뱅이라는 거점을 통해 창조하신 게 아닐 테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죠. 2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하들이 알려진 거. 잠깐 뭘 잘못 누르죠? 이거구나. 이건 포인터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이런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는 것이 발견될 건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 은하들에서 이제 헤비 엘레멘트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빅뱅이 생긴 다음에 처음에 이제 수소하고 힐륨으로 이루어진 별만 있을 거라는 게 빅뱅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멀리 있는 은하들에서 힐륨하고 하이드로젠만 발견돼야 되는데, 아니다, 뭐 옥시전, 뭐 칼륨이 발견될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 나는 빅뱅을 안 믿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파퓰레이션 3라는 것은 이제 이런 중원소들이 없는 별인데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이제 물에서 물러 나와 베드로후서 말씀도 있고, 또 창세기 1장에도 이제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뭐 운행하시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아마도 물을 처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뭐 하나님이 성경을 보니까 물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쟤는 또라이구나. 그 길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왕따가 되거나 이제 학계에서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가.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한 견지로 보지 않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고, 물론 뭐 거기서 그거를 사실대로 말씀하신 건지 그게 비유인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해석을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물로 만들었다는데 뭐 물부터 하나님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그러한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러셀 험프리즈라는 물리학자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장에 대한 이론도 만들고, 또 이제 우주에 대한 이론도 만들었는데 다 근거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고 이제 이러한 이론들을 만들었을 때 현재 관측되는 이런 거 잘 맞아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스트레스, 저기 스토리 보듯이. 그래서 이제 허블 가지고는 뭐 여기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빅뱅이라는 그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창조과학 진영의 천문학자들은 빅뱅을 물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이걸 설명을 하려면 이 모든 게 이 빅뱅이라는 과정에서 개발되고 논리가 개발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말씀드리려면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빅뱅이 생겨난 다음에 여기서 뭐 음악까지 이제 허블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세대 망원경인 제임스에 나서 이제 더 여기까지 볼 수 있다. 거의 뭐 여기 다크 에이지까지 이제 근접하는 걸 볼 수 있다. 뭐 이러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임스 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조립을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자동차 공장한테 공장이 돼 있지 않아요. 왜 안 돼 있는지 아세요? 단 하나 만든 거죠. 전 세계 단 하나. 공장이 이런 게 없어요. 다 수작업이에요. 다. 네. 물론 이 기계를 쓰는 거지만 이제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미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는 털셔리, 이거는 이제 세컨더리 미러고, 요거 요놈. 그리고 여기 다 이게 노란색이 아니라 골드예요. 골드. 그래서 이거 금도금 좀 벗겨야 되면 돈이 꽤 될 겁니다. 네. 왜냐면 이제 이 골드가 이 제임스 웹이 보려는 웨이블랭스를 가장 많이 반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골드를 쓴 거고. 테크니션들 자랑스럽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선시어드. 이제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첨단이에요. 왜냐면 뭐 돌멩이 같은 게 왔다 부딪혀도 전체적으로 부서지지 않고 그 단면만 딱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인스트루먼트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참여했던 그런 거는 요 리얼 스펙이라는 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나사잖아요. 뭐든지 다 테스팅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베큐um에 이만한 엄청나게 큰 베큐um 챔버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기에 아마 수조 원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넣어서 바이브레이션 체크하고 뭐 어쿠스틱 체크하고 다 이런 거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요걸 이제 페일로드라고 그래요. 여기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로켓이 이제 제가 로켓이라고 쳐요. 딱 요거 목을 딱 자르면 요게 페일로드고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여기에 이제 액체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건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멈춰서 다 접어야 되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 비행사도 굉장히 살 떨리겠죠. 뭐 하나 잘못되면 30억 불이 날아가는데, 네? 30억 불짜리인데. 요게 그러다가 이거 하기 전에 한 달이 딜레이 된 사건이 있었대요. 막 이제 또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 하다가 나사가 8개인가 약간 헐거워졌었대요. 그것 때문에 다시 그 한 달 전 공정으로 다시 일을 하는 바람에 하루에 100만 불, 이게 인건비가만 하루에 100만 불이었대요. 그러니까 30일이니까 얼마예요? 3천만 불이 고고 나사 8개 빠져 3천만 불이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리안 로켓인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아리안 로켓이 미국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저기다가 앉아 있고 발사하는데도 적도에 있는 그 프랑스령의 거에서 우주 기지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캡슐 있잖아. 캡슐을 열어가지고 퐁 하고 나온 그놈의 이제 군뱅이를 저게 이제 지구로 떨어지는 데서 이제 촬영을 한 겁니다. 마지막 실제 사진의 마지막 모습.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가면서 살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웹사이트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다 찾아볼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물론 이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뭔지 있고 있지만 할 수가 있어요. 뭐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는 요 관련된 웹사이트가 여러 개 있어요. 나사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먼저 가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안테나에서 받아갔고요. 그게 이제 STSCL이 이제 그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센터인데 여기서 이런 것들 관장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관장을 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뭐 논문도 쓰고 뭐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임스 웹에서 나온 그 이미지들을 한번 볼까요? 요 미러는 놀스트롭 그럼만이라는 회사에서 그 놀스트롭 그럼만 뭐 이런 그 디펜스 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거기서 만든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게 별 같은 게 이렇게 뭐 회절 격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이것 때문이랍니다. 이 미러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또 빨간 이런 게 있죠. 요거는 여기 이제 대가 3개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생긴 거래요. 그다음에 이제 멀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웨이블랭스별로 어디가 더 흡수가 잘 되고 이런 게 잘 되나 따져보면 여기 이런 저기 별이나 뭐에는 뭐 워터 몰리큘이 있고 어디는 카본 다이옥사이드 있고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트모스피릭 컴포지션을 다 이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건 허블이고요. 허블은 그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비슷한 비저버 웨이블랭스를 보고 이제 물론 우리 눈보다는 조금 더 봐요. 여기는 인프라레드니까. 이제 제임스 웹은 이제 이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롱골 웨이블랭스를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적의 장점이 있냐면 요거는 이제 그 비저볼에서 본 거고 둘 다 제임스 웹인데 비저볼에서 본 거고 얘는 이제 인프라레드 본 거예요. 뭐가 다르죠? 여기는 가스에 숨겨져 있는 별은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다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먼지보다 파장이 좀 기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인프라레드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인프라레드라는 게 이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 타란툴라라는 건데 이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스 것들이 쭉 있고 여기서 이렇게 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왜냐하면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 네뷸러 띠어리라고 있죠. 네뷸러 띠어리. 그래서 이러한 소문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 다크 매러 그 나무 물질이 있어서 이게 가스의 팽창하는 힘보다 이게 중력으로 인해 수축되는 힘이 더 세서 해가지고 이제 콜랩스 돼가지고 이제 별이 생긴다 이게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스가 있으면 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있어요.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실제로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름과 청색 별들이 있는 건데 이러니까 별들이 탄생하는 거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 응아하고 별들이 태어나는 걸 보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사실 가능한데 이제 이런 주류 학회나 이런 데서는 한 가지 해석을 보는 거죠. 여기서 별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창조과학 진영에서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거 별들의 탄생이 이런 거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네뷸라 띠어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셨을 수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오픈으로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또 마찬가지 이렇게 컴포지션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이게 이제 허블로는 이렇게 안 보이나 봐요. 근데 이제 제임스 웹이 나와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까?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제임스 웹이 이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잖아요. 다른 프리퀀시에서. 그래서 알아낸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두 개가 별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돌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돌아요. 근데 한 놈은 좀 허약해요. 그래서 또 하나가 오면 얘 기에 밀려갖고 방구를 껴요. 방구를 껴요. 근데 요 돌아가는 주기가 8년인가 16년인가 그래요. 8년이었나? 16년이었나 보다. 16년을 일단 쳐요. 잊어버렸어요. 16년마다 방구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무태 저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태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쉬어보면 이게 8년이네 8년. 160년 동안 진행됐구나 뭐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생긴 게 2016년이다 이런 걸 이제 아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테판스 퀸텟인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게 다 은하거든요. 이 중에 이건가? 이거는 사실 전혀 관계없이 멀리 떨어진 은하인데 사진을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3개만 붙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분출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그래서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이 있으면 또 이제 제트가 거기서 분출돼요. 그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제트의 이제 컴포지션이 뭔가 이렇게 보면 아이런, 뭐 알곤, 니온, 뭐 서퍼 이렇게 있습니다. 쫙쫙쫙. 뭐 이제 이런 연구들 이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 주제가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충격적인 은하 발견. 그래서 이 충격적인 은하 발견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충격적이냐 하면 Z가 14라서 그래요. Z가. 그래서 이 Z가 문제를 배워야 돼요. Z라는 건 옛날에 우리 저기 TV에서 본 전격 제트작전이죠. 그거하고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Z parameters 이렇게 부릅니다. 네. Z 값이란 뭐인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이슬이라는 게 뭔지 알려드리겠어요. 이제 이게 적색 편의하고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색 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스타가 있어요. 이거다가 여기 이제 가스 구름층을 통과하면 여기 이제 구름층에 뭐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다, 수소 원자가 있다. 그럼 수소 원자가 어떤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거든요. 빛을 흡수하면 수소 원자의 안에 있는 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그 어퍼 스테이트로 이제 점프를 하죠. 그리고 흡수가 일어나고 그렇게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보면 빨진 원두 파남보가 나오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업소rb션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보면 이 빨진 원두 파남보에 뭐가 나타나요? 이렇게 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줄이 각각의 지문 비슷해요. 하이드로전, 아이런, 나이트로전, 악신 다 다르죠. 그래서 딱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 여기 옥시전이네, 나이트로전이네, 그다음에 뭐 막 합쳐 있으면은 뭐 눈으로는 못 봐도 기계는 금방 아니까 쫙 이게 뭐뭐뭐 있네 딱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플러 이펙트 아시죠?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 목사님 도플러 효과 뭔지 아세요? 왜 그 사이렌을 울리면서 소방차가 이렇게 막 오다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삐요 삐요 하다가 점점 삐요 삐요 이렇게 좀 늘어지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음파는 우리한테 오는데 이게 멀어지니까 음파가 이렇게 늘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를 오면 점점 빛이가 좀 이제 거세지죠. 똑같은 원리가 빛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하가 나를 향해서 오면 청색, 그렇죠? 그다음에 나로부터 멀어지면 이제 이게 이제 스트레칭 되면서 적색 편이. 그럼 이 청색, 적색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랩에서 이제 하이드로전 그 업소션 라인 보면 아까 모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양이 이쪽이 청이고 이쪽이 빨간색이고 이쪽이 파란색이잖아요. 파란 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을 보면 이게 무슨 성분인지 알고 그 무슨 성분인지 아는 모양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아 요만큼이 시프트했구나.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Z equals lambda observed minus lambda rest minus divide by lambda rest거든요. lambda observed라는 거는 지금 딱 보이는 그 wavelength, 네? 이렇게 시프트된 거. 그다음에 요거는 lambda rest는 저기서 시작한 빛의 wavelength 나누기 그 wavelength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퀴즈를 해보면 퀴즈를 해보고 이제 학생부터 머리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생부터 보라색 빛이 원래가 400 나노미터인데 지구에 도착했을 때 800이 되었으면 Z 값은 뭘까요? 1. 2? 2? 1. 교수님들도 1 맞아요? 목사님도 맞습니다. 날 건들지 마라. 정말 1입니다. 1. 그 다음에 2번. 이 은하까지 거리는 원래 있던 자리 77억 광년. 와, 그러니까 Z 1이 엄청나게 온 겁니다. 빛이 77억 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억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6,000년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문학 전공한 사람 중에 저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전공은 아니지만 어쨌든 쪽에 차별을 하고 굉장히 이제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익숙한 사람 중에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제 유신지나던 여우에 있는데 제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색 편 이게 이제 그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색 편의를 하나하나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얼마나 멀고 가깝고가 보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점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는 은하가 한 100만 개 모여 있는 거 이런 거고요. 여기 보이지도 않는 이런 점 있죠. 보이지도 않는 점.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게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이고요. 사실은 이게 10년쯤 전에 나온 거 그 전에는 지금 이만큼 더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이것도 2억 광년이에요. 2억 광년. 2억 광년. 오 마이 굿네스. 그래서 지구가 지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를 시점으로 봤으니까. 자, 여기만 까맣죠? 여기 양쪽으로. 왜 까맣까요? 우리 은하로부터 빛이 더 강할 거 아니에요. 걔를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 나온 빛을 뺀 겁니다. 이게. 은하 없는 쪽에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우주에 뭐 은하가 2조 개가 있는지 뭐 진짜 138억 년 이런 거는 확실한지 아닐지 모르지만 무지무지하게 큰 거 확실해요. 또 은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도 확실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한 지금 7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것까지는 실제로 이미징이 다 된 거예요. 이미징은 아니지.
실제로 메저먼트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저세 편집을 이용해서. 자, 이제 창조론 예측 아까 1, 2, 3, 4 얘기인데 그 두 개 중에 이거 보죠. 자, 두 번째. 이러한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는 것이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발견될 것이다라고 밝혀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2023년에 나와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제 논문인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기사에 나온 겁니다. 기사에 이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머나먼, 즉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태를 갖췄다. 은하 진화의 이론을 뒤엎는 결과다. 아까 에스티메이션이 뭐였죠? 엔티스페이션이?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정말 갖다가 베낀 것 같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재밌죠? 그래서 이제 좀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논문 나올 때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익사이딩하다고 전혀 모르는 게 밝혀졌다고 이러기도 하는데 창조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줄 알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논문에 나온 건데 여기도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걸 보다가 거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빅뱅 후 5억 년밖에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우주 나이를 138억 년이라고 치면 133억 년 전에 생겼는데 너무 무겁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난리가 이제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하 애들의 레시프트를 보니까 한 8에서 9예요. 8에서 9. Z가 8에서 9면 굉장히 이제 먼 겁니다. 8에서 9 여기죠. 132, 130, 한 3, 133억 광년 전에 형성된 은하라는 거죠. 그럼 이게 133억 년에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주 제가 정말 쪽집게 강사처럼 굉장히 어려운 거를 굉장히 쉽게 좀 전해드리는 저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라이만 알파라는 게 있어요. 라이만 알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이 프리퀀시가 뭐냐면 빛이 오다가 흡수가 돼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그 위의 스테이트로 올려가는 그 에너지 있죠. 그게 요거예요. 라이만 알파. 요거 이제 베라 감마 쭉 있고 그다음에 가장 센 에너지가 이제 리미트. 그러니까 요 밑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퀘이사라는 멀리 있는 천체인데 퀘이사에 대한 강도 2시간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없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만큼 시프트가 되어 있는 걸로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라이만 알파고 여기 보면 라이만 리미트. 여기 밑에는 업소션이 안 일어나요. 없어요.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모양을 아니까 이 원래 모양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 그럼 이만큼이 시프트 됐네? 그럼 아까 람다가 다르잖아요. 람다 observe 마이너스 람다 그랬어. 그래서 Z가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아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라이만 브레이크 있고 여기 브레이크 있고 근데 여기 조금씩 다르니까 이게 Z가 얼마나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라이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바하몰, 화학 전공하셨으면 이제 다 저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바하몰 브레이크란 건 뭐냐면 별도 다 뜨겁지만 그래도 별의 겉에 있는 싸고 있는 데가 이제 좀 뜨거운 대기지만 안에보다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 별의 안에 있는 빛이 나오다가 별의 그 대기에서 이제 원자의 흡수가 됐을 때 나오는 게 바하몰 브레이크라고 그러는데 이 브레이크가 얼마나 생기냐에 따라서 어떤 별 타입인가 온도가 다르니까 이걸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G가 태양 같은 거거든요. A가 태양의 2배. 대충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얼만큼 되는 걸 보고 어떤 타입인가를 알아서 온도가 얼마나면 대충 얼마나니까 무게가 얼마나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면 돼요. 그래서 포토메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옵티컬 필터를 써가지고 필터마다 다 이렇게 웨이블랭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선 보이고 어떤 데선 안 보이고 여기까지 보이죠? G가 4.2 오면 5.0 여기서 보이죠? 그러다가 7인 여기까지 보이고 9면 여기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논문에 이제 실은 겁니다. 요건 이제 바하몰 브레이크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실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니셜 매스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별들의 크기의 분포예요. 이거는 별의 무게, x축은, y축은 그러면 이러한 별이 몇 개 있을 것인가. 여기 보면 별이 좀 가벼운 별이 굉장히 많고 무거운 별이 적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은하내에 네뷸라 띠어리에 의하면 은하내에 이제 이런 가스들이 있고 거기에 막 별들이 타면 별들이 튀어나오는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별들 다 세워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모든 은하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적용을 해서 아까 그걸 적용하면 계산이 돼요. 그 은하 아까 이렇게 6개 있던 그 은하가 m이 10이래. 근데 이게 로그거든요. 그러니까 10이면 10의 10승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게 한 100억 개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100억 개면 사실 큰 은하가 아닌데 초기 은하라는 걸 감안하면 너무 큰 거예요. 초기 은하면 100억 개씩 있으면 안 되나 봐요. 빅뱅 은하에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비슷한 논문, 요 다음에 나온 논문인데 스트레스 테스팅 람다 CDM 뭐냐면 혹시 람다 CDM 틀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빅뱅이 틀린 게 아닐까 시험말로 하면 이런 논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그래프는 뭐냐면 x축은 재료의 재료. 여러분이 이제 진흙을 빚어서 인형을 만들려 그러는데 진흙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인형이 몇 개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mass density, 그 물질을 이루는 그 물질의 덴서리고요. x축은. y축은 그 스타의 덴서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덴서리가 10의 10승면 스타가 10의 6승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가 이 바깥에 있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available baryon이란 건 뭐냐? baryon이란 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라고 그러거든요. baryon이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별이 더 무거워. 그럼 안 되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이런 논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막 떠들썩했고 이제 창조과학 쪽에서 천문학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크크크 하고 있었는데 이게 멀리 있는 걸 보고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 Implications of a Temperature Dependent IMF 이렇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우리 은하에 있는 걸 관찰해서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거 그 온도가 20K 정도 된다. 근데 초기 우주에는 온도가 더 높았을 거 아니냐? 뭐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뭐 높았다고 이제 우기는 거죠. 그렇게 세 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펑션이 달라지니까 뭐라면은 이 작은 별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별이 큰 별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큰 별은 수가 여기에 비해서 상대로 적은데 더 밝고 하니까 딱 측정될 때 더 무겁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여기 쏙 들어온다.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된 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본부에서 강의했을 때 이제 한영경 교수님이 아니 그러면 IMF 이런 거가 틀렸다 그러는데 그냥 람다 CDM이 틀린 못 된다 그러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류과학계 학자라고 치면 람다 CDM 모델이 틀리면은 곤란하지만 IMF가 틀린 건 별 문제가 아니죠. IMF가 틀렸다고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주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뒤에 걸면 귀걸이를 어떻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류과학계도 그렇지만 창조과학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지만 이제 좀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이 지켜봐야 된다 하는 이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이런 데이터가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5월에 나온 거예요. 5월에 더 최근에 블랙홀인데 이것도 굉장히 먼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크대요. 근데 블랙홀이 너무 크면 그 주위에 별들의 형성을 방해한대요. 네?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이제 여기 보면 빅뱅 후 8억 년밖에 안 지났는데 별들이 이만큼 있어. 근데 큰 블랙홀이 있어. 이것도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아까처럼 어떤 식으로 해서 또 설명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창조과학하고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믿는 입장에서 보면 크크크 할 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크크크 또 크크크 또 크크크. 예. 항상 뭐 예상하지 못했던 창조 제이슨 라인 다 예상했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 이제 계속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중원소들이 발견될 것이다. 중원소들이 발견된 건 뭐냐면 이제 이 천문학계에서는 리튬 위로는 다 중원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탈이라고 불러요. 실제 메탈이 아닌데 그냥 하여튼 거기서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메탈들이 발견될 것이다. 근데 빅뱅으로 나가면 초기 우주에서는 메탈이 많으면 안 되죠. 아직. 왜냐하면 메탈이라는 걸 생기려면
여기서 메랄은 이제 그 왜 저기 원자번호 3번이라는 게 다 메탈이에요. 그 수소 힐륨으로 된 별들이 생기다 나중에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얘가 폭발해서 초신성에서 폭발해서 거기서 폭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성까지 생기고 뭐 별이 뭐 수천만 년 수억 년 가는데 이게 폭발하고 하려면 나이가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초기 우주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있지 않거나 많지 않거나. 근데 맞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링이죠. 이게 갤럭시예요. 희한하죠.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분. 이게 뭐냐면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중력 렌즈 효과.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있으면 공간이 휘거든요. 공간이 시공간이 휩니다. 중력에. 근데 이제 굉장히 은하가 막 수백 개가 모여 있으면 그 엄청난 중력 때문에 이제 공간이 휘는데, 공간이 휘면 빛이 오다가 우리가 왜 볼록 렌즈 보면 왜 이렇게 동그래지고 가장자리는 좀 이렇게 납작해지고 뭐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볼록 렌즈 그 저편에는 은하가 있는데 마치 딱 정가운데 이게 딱 얼라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착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은하인지 어떻게 하냐? 이건 이제 스펙트럼 분석해 보면 거기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 한 은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상상도. 대부분 천문학계에서 이제 일반 뉴스에 나오는 그림들은 거의 99.99999%는 상상도예요.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면 일반한테 뭐 아무 임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려서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연구가 딱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은하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뭐 Z4도 결코 가까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100억 광년 이상 된 거예요. Z4도. 왜냐하면 워낙 멀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측정을 못 하는데 중력 렌즈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왜 돋보기를 본 것 같은 효과가 된 거예요. 실제로 막 1000배, 만배 뻥튀가 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뭐예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 해본 스타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 뭐예요? 무거운 원소들이 다량 존재. 깨볼. 여기 이것도 다른 논문인데요. 2022년 네이처에 서브미트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도 또 무거운 원소로 가득 찬 초기 은하. Population 3 Stars는 발견 요원. 그래서 이건 아까 저 네이처 우리 처음에 본 네이처 논문에서 이것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이 아까 뭐 Z가 뭐 7, 8, 9이었잖아요. 산소 원자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논문에 쓴 게 아니라 이제 기사에 쓴 거죠. 기사에 보면 평생 해왔던 알고 있던 연구가 잘못되었나요? 밤잠을 묻는다. 계속 못 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속 쓴 거죠. 이렇게. So something none of us expect. 여기도 which is not what we typically see.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오로지 창조과학청을 예상을 한 결과. 네. 그래서 이제 판단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데이터를 드렸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Population 3 별들은 발견되지 않을까. 그래서 Population 3가 뭐냐면 Population 1은 태양 같은 거. 왜냐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잘 보잖아요. 우리가 모두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Q니까 1이에요. Population 2는 태양보다 좀 더 멀리 있어서 이 중원소들이 좀 적은 거. 그게 2예요. Population 3는 중원소가 없는 거. 발견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발견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발견돼야 돼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2020, 꽤 오래된 거네요. 사이언스 2011년인데 어떤 가스 그룹을 분석해봤더니 가스가 프리스틴이야. 그러니까 가스에 힐륨만 수소만 있는 걸 말하자면 수소 힐륨. 딴 건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 재료가 힐륨밖에 없으면 여기서 별이 생겨나면 힐륨으로만 돼 있어야 되겠죠. 수소하고. 가스는 모로 프리스틴인데 나중에 해보니까 이 가스 그룹 속에 있는 별들에서는 중원소가 관측된 거죠. 이것도 그 제이슨 라일이 했던 거 그대로 맞았죠. 여기다 결국은 Population 3 Stars 발견 요원 뭐 이런 아티클. 이건 논문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2023년에 있는 그 아티클입니다. 이건 이제 천문학 주로 쓰는 그 작가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4시간을 꽉 채워서 하는 바람에 요만큼 하는 동안 1시간 반 넘게 했거든요. 청중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셨다가 요거 하니까 이제 좀 밝아지더라고요. 이게 좀 재밌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뭐 D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많이 뺐어요. 뭐 제가 피곤해서 뺀 것도 있지만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거니까. 자, 외계 행성. 왜 벼랑간 외계 행성 얘기할까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초경량 수폴 뭐 발견, 뭐 핫주피럴, 뭐 어쩌고 투 엑소플래닛. 그래서 엑소플래닛가 외계 행성이에요. 외계 행성이 뭐냐면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어떤 별이 있잖아요. 그 태양계 밖에 있는 별을 돌고 있는 지구 같은 거. 그걸 외계 행성이라고, 그런 엑소플래닛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할까요? 외계인을 발견하고 싶어서. 오케이. 또. 성적이 몇 명 안 되니까 질문이 안 나오네요. 자,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하는 이유는 그 근간에는 비진화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라는 게 뭐예요? 하여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연히 어떤 계기에 뭔가 생겨나서 이제 그게 이제 생명체가 된 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그러면 진화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진화가 맞다면, 뭐 사람이 진화가 됐었다 이런 거 좀 잊어버리고 진화라는 게 실제로 일어난다면 멀리 있는 우주에 막 100억 년, 200억 년, 300억 년을 주면 어떤 조건이 잘 맞는 이런 돌덩어리에서는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미생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우주의 규모를 볼까요? 우리 은하계가 작은 은하계거든요. 지름이 이게 우리 은하계라고 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빛이 10만 년 걸려서 한 거. 우리 은하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그 작은 은하계, 우리 은하계. 기가 막히죠. 태양이 2,000억 개가 있어요. 우리 은하계. 근데 우리 은하계는 작은 거고 큰 애는 한 500만 광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큰 애. 우주에 이런 은하계가 2,000억 개에서 2조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100조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2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이니까 논문이 나왔는데 계산이 틀린 것 같다. 2,000억 개인 것 같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아는 방법이 이 멀리 이렇게 은하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까만 점들 있잖아요. 까만 데. 요 까만 데를 계속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냐면 얼마나 까만지. 얼마나 까만지를 관측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은하가 몇 개 있을 것이다 관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에러가 많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야? 엄청 많다. 엄청 많은 건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 은하에만 해도 최소한 3억 개의 헤비러버 플래닛이에요. 헤비러버 플래닛은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리퀴드 워터가 있을 만한, 그러니까 액체 상태로 있는 물이 있을 만한 것을 헤비러버 플래닛이라고 해요. 그런 게 우리 은하계에만 300억 개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3억 개. 그러면 진화가 맞으면 확률상 3억 개, 지구가 3억 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 하나쯤은 거기서 생명체가 생겨날 거다. 확률상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하나는 생명체가 생겨나네. 그럼 뭐 다른 은하는 얼마나 많아요? 그 외계인이 많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냐 아니냐야 이 문제는요. 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는 진화를 안 믿잖아요. 믿는데 진화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은 외계인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보고요. 하지만 당연한 거다. 진화를 믿으면 진화가 당연하다고 다 믿잖아요. 대부분 과학자들이 딴 사람들이 진화가 맞는 다른 과학자들이 진화가 맞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진화를 믿지 뭐 자세하게 희생을 합니까? 안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진화가 맞다면 외계의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면 추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같이 일하던 동료예요. 한 20년 전에. 그때 이제 평연기원인데 지금 이제 높으신 분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가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디서 무슨 뭐 상을 받았나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소셜 미디어로 10년 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아 오랜만이다. 뭐 축하한다. 그래서 뭘 축하해? 이거 받았잖아.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잘 살아 그러니까 이제 쫙 여기서 보면 지금 너무 신나.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이 정도 높은 사람인데 지금 월드 2.0 찾고 있어. 너무 신나. 막 이러면서 외계 생명체 찾는 그 그룹의 이제 수장인 거죠. 아주 높으신. 이 친구가 제가 지금 창조과학을 하고 있는 거라면 기절 촉림할 겁니다. 제가 여기 일할 때마다 저는 창조론을 믿었지만 뭐 창조과학 사역은 안 했으니까 그때 좀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 굉장히 갈등이 많을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찾기 위해서 모든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길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외계 행성들이 굉장히 페인트해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보기 힘든데 그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어떤 물질인지는 쉽게 알아요. 희한하죠. 눈으로는 이렇게 망원경으로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근데 그 행성의 대기의 성분을 알 수 있어요. 희한하죠. 뭐를 통해서 하냐면 딱 이렇게 별이고 별을 이렇게 돌잖아요. 별을 딱 돌다가 이 별의 이 엣지 부분에 이 그 행성이 돌다가 지구 같은 게 딱 얼라인이 돼가지고 요 대기가 여기에 딱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이 별빛이 이 대기를 통해서 오면서 이런 거를 갖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업소션 스펙트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긴 힘들어도 스펙트럼을 보면 어떤 물질인지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팩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에러도 있고 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프로시저를 거쳐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여기 보세요. First direct image. 처음으로 직접 관측했다. 2020년이 몇 년 안 됐죠. 처음으로 직접 관측한 게 몇 년 안 됐네요. 직접 관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왜 했을 것 같아요? 했다고. 똑똑해.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optical nulling이라고 해요. optical nulling.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그래피라고 이제 불렀는데 뭐냐면 이런 전구를 그냥 보면 주위가 밝아서 이제 주위에 옆에 뭐 좁쌀이 하나 있으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리면 그 옆이 보이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망원경에 가운데를 딱 가려서 여기 있는 태양만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게 2004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2006년에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010년에 있는 거 드디어 보인다. 2012년에 보인 거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건 좀 넘어가고요. 용어는 컴포짓 이미지예요. 이제 2009년부터 이렇게 했더니 야 이러네요. 요것도 이제 코로나 그래프죠. 그렇죠? 실제로 별은 여기 있는 거예요. 별들에 이제 이만큼 가린 겁니다. 이게 요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이제 there's a catch. 한국말로 이거 어떻게 하죠? 이런 거 몰랐지롱 뭐 이런 건가? 뭐 그런 거 같아요. there's a catch. 뭐냐면 자 우리 목성을 동그란 구로 만들고 거기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요? 맞춰보세요. 찍어보세요. 요즘 내가 믿을 건 그대밖에 없어. 다 조용히 마셔. 지가 빨리. 100개? 1000개? 10,000개? 100억인도 들어가요. 목성이만 한데 100억인도 들어가죠. 1300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근데 아까 발견됐다는 걔네들을 보니까 이게 플래닛 매스거든요. 주피터가 1이에요. 주피터 20배, 15배, 5배, 5배, 2배, 10배는 돼야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피터만 돼도 잘 안 보여요. 왜냐? 뭐니까. 왜냐하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4.6광년이잖아요. 굉장히 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디렉트리 관측해서 제일 선명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선명해요? 네? 그래서 별은 여기 있는 건데 이만큼 가린 거죠. 이게 엄청 가까운 거거든요. 우리 수성이 왜 그 태양을 뭐 59일인가 89일인가 79일인가 하여튼 뭐 찾아보세요. 뭐 돌거든요. 엄청 가까이 있잖아. 얘는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일 철 성분이 있으면요. 대기가 철이에요. 어떻게 대기가 철이지? 증기화된 철. 그리고 가끔 날씨가 추워지면은 비가 내려요. 근데 그게 철비예요. 지옥이 이런 데 아닐까요?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건데 별인데 너무 밝다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밝을 수 있지 하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낸 게 다 철 그룹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뜨거우니까 철이 증발해서 구름이 된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메탈릭 막 반짝반짝한 이게 보이는 거죠. 이게 행성인데 별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게 얼마 안 된 그런 이건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고. 그러면 제임스 웹이 나왔네. 그동안은 망원경이 후져서 그렇다고 치고 제임스 웹 얼마나 잘 보여요. 선명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뭔가 좀 못 볼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물어보겠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요. 제임스 웹으로 이게 제임스 웹으로 직접 촬영한 거의 첫 논문입니다. 이게 연도가 안 나왔네. 하여튼 뭐 올해입니다. 아니. 작년 말에. 요 별이에요. 근데 왜 안 보이냐면 이제 가렸으니까 이만큼 가린 겁니다. 이게 행성이에요. 제임스 웹으로 본 거. 행성. 얼마나 잘 보여요? 그렇게 뭐 현찮죠. 저걸 뭐에다 쓰지 뭐 그럴 정도 아니에요. 네? 이것도 비슷하죠. 얘는 별, 이게 행성, 별 행성. 잘 안 보여요. 저렇게 보이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 그렇죠. 사진으로 찍은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천문학계에서 와 막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자꾸 잘 안 보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꼭 말씀드릴 겁니다. 저렇게 보이는 거는 오히려 외계 행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아니 외계에 있는 행성이면 외계 행성이죠. 외계 행성이 별거 아니라 바깥에 있는 건데 행성이 있는 외계 행성이라고. 지구형 행성은 아닐 거라고. 지구형 행성은 아니죠. 절대 아니다는 거죠. 절대 아니죠. 그거는 그 온도가 많으니까 뭐가 지구형 행성이면 너무 작아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도 안 나고 뭐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도 않아야 되고 검게 안 보여. 그런데도 지구 같은 걸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슈퍼 얼스, 헤비러블 존, 얼스 2.0 발견했다. 이런 거 뉴스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뭘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가진 거거든요. 이건 뭔 소리죠? 가장 젊고 가장 머리 좋은 우리 상상의 날들. 뭔 소리죠 이건? 직접은 못 봐요. 근데 아까 뭘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새 잊어버리다니. 직접은 못 보지만 스펙트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인데 그중에 이제 그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트랜짓 메소드예요. 태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지구가 딱 돌아요. 그래가 이게 있고 내가 여기서 보는데 별이 오다가 행성이 가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오면은 광도가 조금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도가 얼만큼 줄어들고 얼마만큼 이게 가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얼마만한 돌덩이가 아니면 얼마만한 천체가 어느 속도로 어느 거리에서 하고 있다를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에러가 좀 있죠. 아니면 가정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에러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임스 웹 이건 이제 제임스 웹이 아닌 그 전에 이제 뭐 스피처는 아니지. 스피처 같다. 스피처라는 게 갖고 이제 근데 그 텔레스콥이 이제 은퇴를 하셨고 제임스 웹이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건 이제 똑같은데 훨씬 더 정밀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기 분석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문학자들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신났죠 정말 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작은 차가 뭐죠? 한국에서 나오는 거? 모닝을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람보르기니가 상륙하는 거예요. 신났죠. 이런 겁니다. 여기도 Starlight blocked by the planet.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쓰는 거는 radio velocity. 자, 태양 주위를 그렇게 별들이 돌다 우리 지구, 화성, 수금지와 목숨에 돌잖아요. 실제로는 같이 도는 거예요. 근데 태양이 워낙 커서 여기 있는 거고. 근데 만일 태양이 있고 목성이 한 10배 되는 게 이렇게 돈다고 쳐봐요. 둘이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메저먼트로 이걸 메저하려면 얘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면서 또 가까워야 돼요. 그러면 얘가 도니까 얘 도는 것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하겠죠. 워블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워블링을 아까 말한 그 도플러 이펙트로 적색편이 청색편이로 측정해요. 그러려면 이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있어야죠. 이게 내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 이렇게 도는 그죠? 그 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못하는 한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해요. 자,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하고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사스 케플러, 스피처가 아니다. 케플러 망원경으로 이제 이렇게 홀로프레임 해가지고 제일 잘 나온 애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퀴즈. 이게 그림이다 1번, 사진이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자, 1, 2, 3 해보세요.
사진이다 1번, 그림이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시작. 2번. 사진이다, 그림이다. 아, 네. 그래서 여태까지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림이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이제 한 10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안 되고 한 5, 6년 전에 그 나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제가 이제 사실 그때 제가 하이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떨어져 있다가 제가 그쪽으로 갈 일이 있었고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이 친구가 한 10년 만에 만나니까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더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 이거 한번 볼래? 그러고 한번 보내준 거예요. 이 친구가 시험 받았네. 씩씩씩거리더니 아니 이게 그림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림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일하는 건물이 요거 연구하는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들 있는 건물 바로 건너편에 가서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이게 그림이지 사진, 이걸 사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100% 그림이죠. 왜냐면 아까 제일 잘 보이는 게 그냥 뭉뚱그려 보이고 나머지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텍스처, 질감은 어떻게 알아요? 예? 질감을 어떻게 알아요? 아주 크다 작다는 뭐 어느 정도 추정을 하지만 예? 여기에 뭐 구름이 있고 여기는 뭐 노란색이고 파란색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다 상상이에요. 상상. 그러니까 나사에서 지금 그 친구 벌써 20년 일했네. 나사에서 20년 넘게 일했잖아요. 나사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이거 연구하는 사람 옆 건물에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사진인 줄 알고 있어. 제가 뭐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연락이 없어. 다른 거 가지고 연락했지만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창조과학하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수긍을 못 하더라고요. 이걸 뭐 지난번에 했더니 이걸 강의를 그렇게 하고서 자 90% 그림이다, 5% 사진이다, 100% 그림이다 이렇게 했는데 95% 사진 손들고 그래가지고 아니 100% 그림입니다. 95% 아니에요. 100%. 목성같이 큰 것도 안 나오는데 못 보다니까요. 저기는 지구 같은 건 아예 못 보고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목성같이 큰 것도 이렇게밖에 못 봐요. 이제 그냥 뭉뚱그려 있는 동그라미밖에 못 보는 거예요. 텍스처를 못 본다고요. 얘는 여기도 막 텍스처 있죠. 다 그림이에요. 다 그림. 단언하는데 100% 상당. 이게 뭐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제너럴 퍼블릭한테 하려면 좀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미스리딩을 하는 거죠. 이것도 뭐 이게 완전 상상되죠.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물론 뭐 화성에는 갔으니까 화성을 바탕으로 그릴 수 있는데 다 상상도고요. 그래서 이제 또 관심 있으면 여기 보세요. Exoplanet Exploration 치면 다른 웹사이트에서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거 이게 6월 16일에 제가 6월 17일 그 본부에서 강의가 있었잖아요. 6월 16일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별 차이 없을 겁니다. 5,400개.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거 트랜짓. 아까 트랜짓이 제일 많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라디오 빌라서리. 그래서 트랜짓이 노란 거, 라디오 빌라서리가 파란 거. 우리의 목성은 여기. 우리 지구는 여기. 지구와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없는데? 어떡하지? 자, 여기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365일 공전주기죠. 여기면요 공전주의가 100이 안 돼요. 100일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수성.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 저 대기하고 바다 다 날아가요? 없어요. 요거만 해도. 그 다음에 크기가 이게 다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칸 하면 이게 10배 작은 거예요. 달만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 시사하는 거거든요. 물론 먼 미래 제임스 웹의 할아버지 망원경에 나와서 볼 수 있을지 있죠. 그죠? 지금 뭐 그 테크놀로지 발전이 안 돼서 못 보는 거고 실제로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모르는 거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얼스 2.0 다 요 근처에 있는 거 가지고 얼스 2.0이라고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요 근처에 있어봤자 공전 주기가 50일이에요. 그러면은 펄펄펄 바닷물 끌어가 다 증발해서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 살고 그런 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보다 요거 한 칸 작으면은 둥둥 떠다녀야 돼요. 안 돼요. 이 바깥은 뭐 말할 수 없고 바깥은 이제 너무 춥고 이 위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이거 스케일 차가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거 한 칸이 10이거든요. 10, 100, 1000 마찬가지. 10, 100, 1000. 하지만 백보양보야. 지금 우리가 기술이 안 발달해서 그렇지 제임스 웹의
만 배 좋은 게 나오면 뭐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본다고 해결되면 설사 요 근처에 이만한 게 지구와 진짜 비슷하게 발견된다고 쳐도 여기 이제 창조과학 다 저기 리더십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구의 그 미세 조정을 보면요 거의 이거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뿐만 아니라 달 왜 개기 이식하면 달이 태양을 정확하게 가리잖아요. 이게 왜 그렇죠? 달하고 태양 크기가 대략 400배 차이인데 달하고 태양까지 거리가 대략 400배예요. 그래서 딱 맞는 거예요. 우연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고 그러면 훨씬 더 논리적이지. 우연도. 그다음에 이제 달의 주기가 왜 이제 딱 맞지 않잖아요.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언제 어디서 계기일식을 받았고 그거하고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으로. 만일 딱딱 맞아 떨어지면 전혀 몰라요. 과거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이게 맞게 이제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그죠?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표에 뭐 들어가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에 관련된 건데 아까 이제 외계인 얘기를 좀 했잖아요. 우리 학생이 그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공전하는 이러한 행성들과 얼마나 이제 케플러 법칙에 따라서 얼마나 정교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 항성 간의 우주여행이 가능한가? 우리가 태양계에 있는데 다른 별까지 인간이 갈 수 있을까? 또 외계인이 있다면 올 수 있을까? 그래서 1, 2, 3, 4를 한번 솔직하게 해보겠습니다. 1, 2, 3, 4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치 모른다 잘 모르겠다. 5번도 제가 할게요. 날 건들지 마라. 5번 1, 2, 3, 4, 5 중에 시작. 2번 3번 4번 3번이 가능할지 모른다. 1번은 가능하다. 오케이 불가능하다. 감사합니다. 정답은 불가능하다요. 왜 불가능한지를 고등학교 물리에 나오는 수식 정도 레벨에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어요. 다 이제 다 저기니까. 보이에저가 1970년대에 이제 발사됐죠. 거기서 50년 됐어요. 그래서 요즘쯤은 열심히 날아가가지고 지금 태양계 밖을 나갔어요. 태양계 밖을. 소리에 이게 이제 마일 퍼 아워로 767이에요. 근데 보이저의 속도는 30,000. 그러니까 40-50배, 음속 40-50배로 가는 거죠.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자, 이 속도로 우리 은하계에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그 별 시스템이 알파 센토리거든요. 이게 4.367 광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봤더니 이게 이제 알파 센토리 시스템인데, 이게 알파 센토리 A, 이게 B인데, 태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태양이 우리 지구가. 근데 이거보다 가까운 애가 프록시마예요. 프록시마는 한 4.24 광년 된대요. 이건 이제 별이라고 보면. 하여튼 뭐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이에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이 안 그래요. 다른 이렇게 은하계 보면 다른 게 훨씬 더 촘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은하계를 중심으로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아마 하나님 일부러 우리 주위는 텅 비어 놓으실 수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 가는데 보이에저로 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광년이 몇 킬로다 계산하고 시속 38,000 마일 퍼 아워니까 계산을 하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자,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1, 2, 3, 4 시작.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10만일 거. 7만 년. 근데 이 보이에저가 엄청 빠르게 가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냥 가다가 예를 들어 목성에 있으면 목성 옆을 가면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더 소리를 증강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태우면 제약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갑자기 증강시키는 그 엑셀러레이션 때문에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게 빨리 못 갈 수도 있어. 사람을 실으면. 근데 이게 로봇이니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7만 년 걸려요. 7만 년. 근데 오케이. 지금은 우리가 미개해서 그렇지 먼 미래에
기술이 엄청 발전해서 빛의 속도의 10분의 1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가정을 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의 10분. 왜 10%냐? 4.367 광년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빛의 10%에는 가야지. 그래도 한 50년 내에 갈 거 아니에요. 50년 내에 가도 저 애스트로넛 때서 다 이렇게 체력 측정하고 뭐 훈련한 다음에 하면 한 30살은 최소한 되는데 그럼 거기 갔더니 80세예요. 뭐 하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0% 넘게는 하면은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돼서 계산이 어려워요. 제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한번 보는 거예요. 보통 영화에서는 그래서 수면 상태로 가잖아요. 네. 그럼 가능한 건가요? 수면 상태라면 테크니컬리 가능하죠. 근데 뭐 그러고 싶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보면서 네. 수면 사람하고 불가능한데 지금도 저기 시신을 갖다가요. 저희가 나중에 의학기술 발달하면 냉동하잖아요. 네, 다른 냉동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100명 정도 있어요, 전 세계. 실제 엄청난 비용을 내고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의학 미래는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참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네. 자, 빛의 속도의 10%까지 올리는데 자 생각해보면 자동차 급발진하고 그러면 청정열차 타면 왜 딱 올라갔다가 딱 내려가면 왜 쏠리잖아요. 하고 그게 한 3G 정도 되는 거예요. 3G. 지금 우리가 원지거든요. 딱 한 게 3G예요. 탑건 매브릭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9G까지 가잖아요. 그건 이제 몇 초, 그거 뭐 1분 하면 뭐 10분 그런 거 못 살아요. 9G도 거기 엄청나게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보통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다 죽어요, 진짜로. 3G만 해도 이러고 그거 몇 초지 그거 그죠? 근데 훈련을 다 받았다고 쳐요. 3G를 견딜 수 있다고 쳐요. 그래서 3G까지만 되면서 가속을 해서 빛의 속도 10분의 1까지 하려면 왜 우주선 꽝 발사해가지고 지구를 벗어나게 해서 그 리퀴드 나이트를 좀 가지고 막 발사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거 몇 분 안 되죠. 그게 몇 분 한 2, 3분 되나요? 2, 3분 내에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떼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고속도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엑셀러레이션 쫙 하다가 그게 11km/s인가 그게 이제 그 escape velocity죠. 그러니까 1초에 11km 정도 가는 속도예요. 그거 넘어가면 이제 끝이에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계속 가속을 해야 돼요. 계속 가속을 해서 여기까지 하려면 그게 한 달인가 걸려야겠죠. 한 달. 한 달 동안 3G 하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뭐 된다고 쳐. 막 극한의 특공 훈련을 받아갖고 3G를 한 달 동안 견딜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자,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이제 우주 정거장의 강화 유리. 우주 정거장 유리가 다 강화 유리죠. 맥힘이니까.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이게 뭐가 날라와서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깨질 뻔했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했죠. 뭐가 날아와서 부딪혔을까요? 아시는 분? 이제 감이 안 들어오시면 모르시면. 돌? 미사일? 영화를 많이 와서 우주 쓰레기. 우주 쓰레기인데 맞아요. 근데 우주 쓰레기 맞아요. 근데 무슨 쓰레기? 페인트 왜 이렇게 보면 이런데 페인트 있잖아요. 페인트를 한꺼풀 벗겨내면 나쁘다 그러잖아요. 고개 붙이는 거예요. 그게 파손 강도가 세. 왜냐하면 그 속도가 에너지를 엄청 속도가 이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MV 제곱. 네. V의 제곱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눈송이. 빛의 10%를 하다가 우주에서 빛의 10%가 가다 저 눈송이가 있어 부딪히면은 TNT 사톤이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건물을 폭삭 내려앉게 할 정도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눈송이 하나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아까 제임스 웹에서 보셨지만 막 그런 거 디자인할 때 뭐가 날아와서 부딪혀도 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뭐예요? 파티클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눈송이도 이 속도면 눈송이도 부딪히면 안 돼요. 1kg짜리가 부딪히면 원 메가톤 수소폭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럼 뭐 저기 딱 뭐가 있어? 눈동이 있어. 밟아! 그럼 쓰면 되잖아요. 그 쓸 때 뭐였죠? 쓸 때 브레이킹 디스턴스. 사슴 있네? 밟아! 그래서 여기 밟은 거예요. 밟아갖고 삐익 하고 탁 멈췄어. 요 가는 거리를 계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이제 저기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도 나오고 뭐 유튜브 앱이 있고 뭐 저한테 왜 이러냐고 묻는 사람 갖고 있는데 그냥 여기는 없으니까 제일 힘든 분은 제가 험프리 이론 같은 거 하면은 그냥 그거 받아들이고 성경과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쓰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상대성 이런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 너무 곤란해 저거. 하여튼 이거는 t가 아까 이제 이게 2.5주로 제가 계산했을 거예요. 2.5주 뭐 3주. t를 그렇게 하면 이거거든요. 100만 초. 그다음에 v는 이제 빛의 10분의 1이니까 30만 킬로미터고 여기도 마찬가지. a는 3g죠. 요거 거의 3. 요거예요. 계산해 봤더니 104예요. 근데 1AU가 astronomical unit예요. 뭔지 아세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걸리지. 100배 동안 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서는 정지를 어떻게 해요? 반대로 분사를 해야죠. 근데 저기 아무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가 나나요? 에너지가 단작용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지로 가다가 저기 뭐 있어? 그럼 1 이거 스토리지 해야 돼. 네. 근데 그게 이만큼 가요. 얼마만큼? 이만큼. 이게 뭐 저 3주라고 쳐. 그럼 3주 동안 끼익 하고 가서 3주 동안 이렇게 쓰는데 3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보다 더 멀리 있는 눈송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랙 같은 데서 삼광년 거리에 있는 뭐가 있어. 이 정도 롱 레인지 센서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센서가 있어야지 막 가는 거예요. 피하려면. 결혼은 뭐야? 못 피해요. 에이, 그럼 멈추지 말고 피하면 되지. 틀면 되지. 여러분 틀면 끼익 하면서 이거 옆으로 끼익 하면 그것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도 뚜리지 해보세요. 만만치 않거든요. 된다고 쳐요. 뚜리지. 특공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 뚜리지를 옆으로 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끼익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틀어서. 요거 이제 turning radius거든요. 이게 radius curvature. 이건 간단해요. v 스퀘어 오버 a거든요. 200A요. 여기서 여기까지 200A예요. 그러니까 못 피하고 못 멈춰요. 왜냐하면 이런 파티클들이 빛의 속도 10분의 1로 가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막 빨리 가니까 중간중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파티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somehow 이것도 된다고 쳐. somehow 어떻게 했어. 어떻게 돼.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1 over 2 mv square. 그래서 예를 들어 10톤짜리 우주선을 이제 빛의 10%까지 올려면 계속 분사를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분사하는 에너지 양을 보니까 대략 계산하는 거죠. 대략 계산하니까 여기 이제 인터넷에 뭐 annual global energy consumption이 뭐 580 밀리언 테라줄이거든요. 10의 6승에 10의 15승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 인류가 1년 쓰는 양이거든요. 그걸 이제 일주일로 해서 나눠서 해봤더니 요게 4.5 곱하기 10의 18승 줄인데 이게 지구 전체 인류 2.5주간의 에너지 소비를 하는 겁니다. 2.5주간 전체 인류가 쓰는 에너지를 우주선에 어떻게 실어요? 지금 테슬라 그 스페이스X 하는 거 이거 한 100개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문제 때문에. 그나마 이건 굉장히 이제 컨설버리비한 거다. 어떤 웹사이트에는 이 공유망 여러 개 붙더라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계산의 정확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굉장히 큰 넘버다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뭘까? 성경에 써 있어요. 일단 이런 광명체들은 이제 낮과 밤뿐만 아니라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지구에 살면서 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창조를 하신 거지 익스플로어 할 수 있게 창조하는 건 아니다. 익스플로어 하는 것은 우리 태양계. 그나마 화성도 기술적으로 사람이 가는 거지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매 2년마다 이제 그 화성 가는 거를 발사를 하거든요. 그 나사에서 매 2년마다 하는 이유가 2년마다 지구와 화성에 가장 가까워. 그러면 이제 이게 그 7개월인가 거쳐서 갈 수 있어요. 7개월 동안 그 우주선에서 가서 거기서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우주 기지를 언제 무슨 수를 어떻게 줘요?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먼 미래 되더라도 일이고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구가 뭐 오염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다 인류가 이동을 해야죠. 그거는 이제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고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지. 뭐 지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오염이 돼가지고 못 살게 돼가지고 버리고 딴 행성으로 이주한다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이죠.
그래서 UFO는 다른 별에서 온 것이다. 1, 2, 3, 4 중에 학생 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설사 진화가 돼가지고 외계인이 있어도 몰라요. UFO다 말 그대로 Unidentified Flying Object. 미확인 비행 물체 끝.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UFO래. 외계인이네. 이거는 진화론적인 사고 방식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속보인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 이제 우주론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빅뱅 그다음에 이제 험프리즈 이론 해가지고 이제 보통 한 2시간씩 해서 5주에서 7주 하는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걸 오늘은 축약을 해가지고 한 3-40분 만에 쪽집게 간사처럼 한번 수식을 다 넣었다가 다 뺐어요. 잘했죠. 수식을 다 뺐습니다. 영화 시작하고 자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러한 이제 제임스 웹 이런 결과로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왔네. 전혀 예상 불가능한 결과 나온다고 해서 그런 빅뱅이 틀렸을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이상하네 하다고 다시 이제 다른 이론이 나오고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이 진화론, 내추럴리즘, 오랜 연대 빅뱅우주론이라는 그 패러다임 하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는 이 바깥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사실 이제 보기가 이제 힘든 거죠. 빅뱅 우주라는 건 이제 138억 년 전에 생겨났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표준명이 람다 CDM으로서 람다가 dark energy를 얘기하는 거고 CDM이 dark matter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대 표준명이 이제 밀도의 72%를 암흑 에너지와 그다음에 23% 암흑 물질이 차지하고 우리가 지금 관찰되는 거를 베리언이라고 해요. 베리언은 한 5%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대 우주론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99.999999999%의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은 그냥 하나의 가설이라기보다는 확실한 과학 법칙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견고한 이론적 토대 바탕을 두고 있고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100여 년에 걸친 쌓아온 관측 결과, 측정 기술, 무수한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를 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게 아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아인슈타인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왔고요. 이제 처음에 전자기학에서 나온 거죠. 상대성이 나와서 이제 가속도에 대한 이런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그게 이제 그 토모쿠마 알겠네. 저 네비어스-스톡스 이퀘이션 배우죠?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요? 이상하네. 아직 해결 안 된 문제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래서 그걸 풀어낸 거예요. 어떻게? 우주 원리라는 그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우주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주는 등방하다. 그래서 전 우주를 등방한 유체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바운더리 컨디션 주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디퍼런셜 이퀘이션 있고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지 이제 풀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풀어내서 이게 이제 속도에 대한 방정식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시면 얘는 이제 컬버처 관련된 거고 얘는 다크 에너지니까 빼고 이렇게 보면 얘는 G는 뉴턴의 그래비테이션 컨스턴트이고요. 로는 우주의 밀도예요. 그럼 이게 포지티브죠. non-zero. 근데 여기 속도 텀이 있죠. 뭐예요? 우주가 팽창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리.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우주의 공간 자체가 팽창한 거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허블이 우주 팽창이라고. 이건 뭐냐면 x-axis는 이제 섹피드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은하나 이런, 물론 이때는 정확하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은하 안에 있는 건지 은하 바깥에 있는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했으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여기는 거리, 여기는 적색距离, 아까 배운 z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관관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가 허블 상수예요. 왜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허블 상수는 속도 나누기 거리가 허블 상수예요. 그러니까 t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허블 상수를 인버스를 하면 t가 되는 거고 그걸로 0으로 하면 그게 이제 우주 나이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허블이 그때 이제 책에도 나오는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든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모든 방향에서 다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해결해야 돼. 이런 게 이 허블의 첫 논문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몇 년 전에 이런 게 있었네. 여기다 적용하니 어떻게 돼요? 아, 요걸 적용하니까 공간이 팽창을 하면 되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우주에 어디 가서 보든 공간이 다 팽창된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구나. 그게 하고 이제 확정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그 expanding universe라는 개념이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런 겁니다. 100년 전이죠. 100년 전.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빵 터져갖고 이게 지구가 있고 빵 터져갖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풍선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우주를 꽉꽉꽉 눌러갖고 이렇게 종이 한 장에 넣었다고 쳐요. 뭐 종이가 아니라 고무가 그냥 나풀나풀 고무 한 장.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게 그 고무 한 장에 다 들어간 거죠. 그거를 쫙 말아갖고 풍선으로 만들어요. 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고 안드로메다가 있고 안드로메다 더 먼 거, 먼 은하계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팽창이 되면 나로부터 모든 게 멀어져 가네요.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더 빨리 멀어져 가겠죠. 그리고 여기부터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삥 해가지고 하면은 어느 순간에 삥 들어갖고 내 궁뎅이를 치겠죠. 시작과 끝이 없고 중심과 경계가 없는 우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게 이제 현대 우주론이다. 이게 이제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가리키는 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인 건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블 할 때는 이제 중구난방이었죠. 나중에 이제 보정을 탁 합니다. 그래서 셉피드 베리어블을 가지고 오늘 강의에서 뺐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보고하고 슈퍼노바하고 이런 걸 다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허블 상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제 물론 뭘 이제 조금씩 달라서 서로 이제 싸우긴 합니다만 그래도 대략 요 범위 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이제 허블 상수고요. 아니다. 이게 허블 상수고요. 대충 한 72에서 75 되는 것 같아요. 단위가 킬로미터 per second per 메가팔색이거든요. 1팔색이 3.26 광년이에요. 1 메가팔색은 326 광년.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H가 뭐 72km per second per 메가팔색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1 메가팔색 떨어져 있는 은하는 72km per second의 속도로 멀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히 느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 옆에 있는 달은 안 멀어져요? 멀어지는 이 공간이 팽창하는 이게 거의 멈추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워낙 머니까. 그러니까 더 먼 우주 저 끝에 있는 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을 하죠. 더 멀리 있으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거는 우리가 잴 수 있는 그 한계의 밑에 있는 거예요. 거의 팽창을 안 합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빅뱅의 우주의 나이가 184억 년이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다 하는 게 얼마나 세계관적인 것인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계 가지고 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라는 게. 우주 나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요? 스타워치 가지고 평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펜스테이트의 그 천문학과 천체물리학과의 웹사이트에 있던 거예요. 10년쯤 전에. 이제 뭐냐면 가상의 거리, 가상의 속도를 상정을 해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다 없어져요. 이퀘이션에서. 두 은하의 거리가 d. 두 은하가 공간이 팽창하니까 서로 멀어지는 거리가 저기 속도가 v거든요. 그러면 은하들이 지금 위치에 있기까지 걸린 시간이 t가 d 오버 v죠.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멀어졌으니까. 그걸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v는 허블 상수가 속도 나누기 거리니까 v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인 거죠. 그러면 t는 d 나누기 v니까 d 나누기 h 곱하기 d이거든요. 그럼 1 over h. 아까 이제 이미 말씀드렸죠. 1 over h라고. 그러면 만일 h가 73km per second per 메가팔색이면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걸 이제 거꾸로 하면 t가 1 over h 하면은 4.2 곱하기 10의 17승 초거든요. 이거를 연으로 바꾸면 133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럼 조금 틀린데요? 138은 그거는 이제 여기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뭐 이런 걸 넣어서 인테그랄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큰 의미는 없죠. 네. 대충.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커져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그걸 거꾸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에 지금 우주의 크기의 반을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하셨을지 누가 알아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계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조과학 쪽에 이제 험프리즈 이런 분들, 아니 대부분 다 그래요. 포크너도 그렇고 라이도 그렇고 우주 팽창론은 안 믿어요. 그다음에 존 할튼 박사도 그렇고. 지금 창조과학 쪽에서 이제 난다긴다는 한 5분 정도가 있는데 우주 팽창 다 안 믿어요. 저는 우주 팽창론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 아니 당신 저 사람들하고 의견도 다르면서 왜 저 사람들 걸 해?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그 천문학자들의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죠? 제가 이제 주로 험프리 이론을 이제 공부해서 전하는데 험프리 팬이에요. 너무 존경하고. 그렇다고 험프리가 하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럼 하냐? 빅뱅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죠. 빅뱅의 아이디어가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이 지금 되어지는 우주에 되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를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창조과학 내에서 이론이다, 뭐 방법이다 이런 게 절대적인 거 절대화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절대 진리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은 뭐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 유두리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면 우주의 나이가 있어야지 계산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면 우주가 138억 년이니까 이제 대충 반원림에서 140억 년이에요. 14 빌리언이 140억 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40억 년 전에 우주를 본다는 얘기는 140억 년이 지나는 동안 여기 있던 우주는 지금쯤 팽창해가지고 방금 가 있겠죠. 그거 계산하면 대충 지름이 460억 광년이고, 그러니까 대충 4, 4, 5 해가지고 하면 대충 지름이 1000억 광년.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측 observable universe라고. 요거는 이제 visible universe. 좀 misleading하죠. 실제로 보는 건 아닌데, 요거는 visible universe라고, 여기까지는 이제 observable universe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우주의 나이 계산, 크기 계산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 점이 생겨가지고 시작됐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네,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프리드만의 이퀘이션 보여드렸잖아요.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에서 약간 잠깐에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요 K가 이제 공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우주가 평평해요. 계산해보면 물을 평탄하다고 하는데 이제 우주가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져 있다 그러면 내가 학생한테 공을 딱 던지면 갑자기 공이 가다가 어디로 없어져. 그러더니 뒤에서 와가지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우주가 공률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주가 평탄한 건 실제로 셀룰라를 띄워가지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평탄하다는 거는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죠. 그럼 K가 빵이 돼요. 그다음에 요 텀은 이제 암흑 에너지니까 이제 일단 오늘은 뺄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허블상수예요, 이게. 이 허블상수. 속도 나누기 A잖아요. 허블상수고 G는 그래비테이션 컨스턴트가 정해져 있어요. 뉴턴의 그래비테이션 컨스턴트. 그럼 뭐가 계산이 돼요? 로가 뭐예요? 우주의 밀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를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우주의 밀도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대충 1 입방미터에 수소 원자가 6개 있는 거예요. 우주의 밀도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다 프리드만의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 관찰되는 물질은 요게 이제 우주의 밀도가 그 1 입방미터에 수소 원자가 8개니까 100이라고 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5%밖에 안 돼. 헤비, 뉴트리노, 스타즈 해가지고 이게 다예요. 나머지 뭐예요? 95%. 깜깜해. 그래서 다크이에요. 다크 에너지. 다크 아닙니다. 꼬꼬댁 다크 아니에요. 다크 에너지. 네. 그래서 다크 에너지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다가 요거는 이제 다크 매러는 옛날에 이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건 뭐 이제 몇 개 있는데 하나만 보여드려요. 메라 루빈이 이제 지금 브루케이븐 내셔널 랩이라는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은하가 이제 도는 걸 관찰을 했는데 케플러 법칙에 의하면 이제 가까이 있는 건 좀 빨리 돌고 멀리 있는 건 천천히 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도는 게 생각대로 안 도는 거예요. 이 관찰되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뭔가가 지금 이 은하의 뭐 몇십 배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어야만 이러한 이 별들의 그 회전이 되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크 에너지라고, 다크 매러라고 그래요. 암흑 물질.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빛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분명히 뭔가 있다. 그게 이제 암흑 물질이라고 해서 이때부터 암흑 물질이 원래 이 전에 이제 zwick이라는 과학자가 또 이제 계산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된 게 이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70몇 프로가 남아있네. 이건 뭐죠? 이게 이제 다크 에너지란 거예요. 누가 에너지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에너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다크 에너지요. 이게 이제 언제 밝혀졌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냐면 초신성을 가지고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신성이 4가지거든요. 타입 1, 타입 2, 타입 1A가 타입 1이 3가지. 그 중에 딴 건 관심 없고 요거 한번 1A. 타입이 어떻게 이렇게 뭐가 뭔지 어떻게 하냐? 이제 스펙트럴 라인을 분석하면 알 수가 있어요. 1A만 보면 1A. 1A는 뭐냐면 쌍성 시스템, 쌍성. 아이고. 한국말이 다 어디 갔지? 됐습니다. 하여튼 뭐냐면 이렇게 쌍성인데 하나는 백색 외성. 엄청 작고 엄청 무거워요. 또 하나는 적색 거성이에요. red gas giant. 그래가지고 근데 크긴 한데 허약해. 그래가지고 길다 빨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물질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드워프가 점점 무거워져요. 그러다가 이 화이트 드워프의 무게가 태양의 무게 1.4배가 되면 이제 연속적인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폭발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슈퍼노바 1A 타입이에요. 근데 항상 1.4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찬드라세카라는 과학자가 이제 노벨상 받은 연구예요. 그래서 폭발하기 때문에 항상 폭발할 때 광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광도를 이용해서 예를 보면 4월 4일에 보면 여기 은하인데 아무것도 없죠. 28일날 보니까 뭐가 생겼네. 그러니까 여기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2천억 개의 별의 밝기만큼 밝아요. 별 하나가 터졌는데. 여기도 이렇게 있다가 뭐가 항상 생기고 뭐 이런 거를 열심히 찾아야겠죠. 그죠? 방안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더드 캔들이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거든요. 뭔지 모르셔도 되고 이게 Z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멀리 있는 거. 자, 문제는 얘가 요 동일선상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광도거든요. 광도가. 근데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까운 데 있는 초신성, 얘는 좀 멀리 있는 초신성. 근데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피딩을 해보니까 매럴 덴서시가 0.3. 매럴 덴서시가 뭐냐면 다크 매러에다가 베리언 합친 거. 그러니까 한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0.3, 그죠? 100%를 1이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에너지 덴서리. 그러니까 다크 에너지가 70%라고 나온 거예요. 해결이 됐네? 노벨상을 받습니다.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 펄머터하고 슈미트하고 리스하고 이렇게 3명. 그래서 해결됐어요. 다크 암흑 에너지 70%. 그래서 해결됐다! 라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교과서 이미 다 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사실인 것처럼.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초신성을 측정한 건 사실인데 그거를 인터프리트 해가지고 우주로나 집어넣은 거는 가설이죠. 가설. 자, 근데 그 이후로 반론이 많이 나옵니다. 반론. 여기 보면 2015년이네요. Accelerating universe not as fast. 이게 뭐냐면 우주의 가속 팽창 때문이 아니라 이 초신성이 두 그룹이 있는데 얘네가 서로 다른 거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 하나 나온다고 뭐 노벨상 받은 연구가 흔들리지 않죠. 사람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거 계속 나와 이러죠. 여기 보면 아까는 이만큼 나오고 이렇게 위에 나왔잖아요. 노벨상 연구.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러고 나옵니다. 여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제 람다 CDM은 요래야 되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금 더 좋은 연구인데 제목이 Marginal Evidence예요. 에비던스가 확실하지 않아. 뭐가? Cosmic Acceleration. 그 가속 팽창. 이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걸 빼먹었네. 그죠? 뭐냐면 이게 팽창이 일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먼 과거에는 이만큼 더 두니까 먼 과거에는 좀 팽창률이 적었다고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지금하고 미래는 팽창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속 팽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속 팽창 이론으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가속 팽창 아닌데 이런 연구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러다가
이게 여기 이만큼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피딩을 해보니까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다 막 이런 연구를 한 거죠.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사이언티픽 리포트가 이제 네이처 저널 중에서 제일 밑에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처로 안 쳐주는 저널 아니에요. 거기 겨우 실린 거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근거는 분명치 않다 이러고 결론 내렸고, 그 이후로 계속 이건 2017년 Dark Energy May Not Exist 해서 이건 네이처에 나온 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영욱 교수 알죠?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 물론 뭐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자고 올해는 빅뱅 우주론자지만 또 크리스찬이고,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좀 더 확실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광도 진화, 즉 원A형 초신성의 밝기가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보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 방을 펀치를 날렸어요. 그랬더니 막 노벨상 수상자가 막 새벽에 막 이메일 보내서 막 싸우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그쪽 그 노벨상 받은 그쪽 연구가 맞다는 논문이 또 나오면서 지금 이제 치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확실해 보이다가 지금 다시 좀 쭈그러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천문학계에서는 아직은 이거는 소수 의견이에요. 우리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는 거지만 소수 의견이에요. 근데 만약 이분 연구가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이제 아까 그 프리드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도표를 만든 거거든요. 여기 다크 에너지 덴서리, 여기는 매터 덴서리. 그리고 우주가 플랫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가 여기 존재해야 돼요. 여기 사선에.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예요. 슈퍼노바, 아까 슈퍼노바가 측정했죠? 여기는 클러스터스, 그 다음에 이거는 코스믹 마이크로. 그러니까 세 가지 디프런 다른 뭐 셀룰라를 써가지고 한 거에 딱 가운데 지금 여기 점을 찍어보면 에너지 덴서리가 0.7, 그 다음에 매터 덴서리 포인트 딱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노벨상 연구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용욱 교수님 그게 맞으면 뭐예요? 요 다크 에너지 덴서리가 빵이 되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왜요? 플랫하지가 않네?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뭐 여기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우주론이. 예,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다. 예. 창조과학자들은 킥킥킥 하고 있다. 예, 이제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지만 빅뱅하고 성경이 조화가 안 됩니다. 일단 뭐 보면 원인도 쿼넌 플럭추에이션을 통해서 nothing에서 nothing이라면 뭐냐면 저 우주 위에 올라가면 진공 아니에요. 진공이 nothing이 아니에요. 진공이 띵이에요. 왜냐면 그건 시공 아니야. 스페이스 타임. nothing이란 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게 nothing이에요. 하나님도 nothing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이제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퀀텀 플럭추에이션이 되죠. 퀀텀 미케닉스에서 나온 개념을, 예? 퀀텀 미케닉스에서 이제 터널 베리어가 작으면 이제 일렉트론 터널링, 뭐 포톤 터널링이 일어나는 그 개념을, 예? 우주에다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몰라요. 적용하니까 이제 아무 nothing에서 이 베리어를 통해서 something으로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게 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파이어볼이 쾅 폭발했다 이렇게 한 건 옛날 개념이고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nothing에서 시간과 공간이 없는 데서 뭔가 생겨났다. 사실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셨다보다 더 심한 믿음 아닌가요? 네? 안 그래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빼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시간 당연히 안 맞죠? 네. 아이고, 순서도 안 맞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경을 성경대로 읽으면 분명히 지구가 먼저 만들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세속에서 주류에서 볼 때는 황당한 얘기가 되는 거죠. 먼저 왜냐하면 네뷸라 티어리, 성운이 먼저 있어야 되고 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짜투리 가지고 이제 행성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46억 년에 걸쳐서. 야, 달라요. 미래 점점점 이제 은하가 계속 팽창을 하니까 나중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250만 광년인데 그게 뭐 수억 광년인데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식어서 죽어버린다. 바이블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혀 다른 얘기. 그다음에 이제 진화도 마찬가지. 예. 그다음에 처음 상태. 맞질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관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죠. 그죠? 창조, 타락, 혼수, 혼돈, 예수, 십자가, 완성. 이건 그냥 계속 미래로 가는 거.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지 않으니까 아 그래 빅뱅은 내가 잘 모르지만 안 믿어. 나는 6일 창조를 믿어. 이러면 좋은데 제일 어려운 문제. 조금 이제 이런 게 관심을 가진 뭐 청년들이나 뭐 어른들 마찬가지지만 제일 관심을 가지는 어려운 문제가 별빛의 문제예요. 별빛의 문제. 별빛의 여행 시간 문제. 왜냐하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아까 이게 983니까 이제 반올림해서 100이니 그러니까 1000억 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000억 광년. 근데 성경에 보니까 4일째 광명체들을 4일째 만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같은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넷째 날이라 이게 하기 전에 땅을 비추었어요. 그대로 됐어요. 뭐야? 빛이 벌써 와 있어. 요 끝에 있는 게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좋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빛이 레이즐이 쫙 여기까지 와 있게 창조하신 듯이 아담도 성년을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문제는. 그게 왜 말이 안 되는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관측해서 한 게 이게 이제 70억 광년까지 실제로 관측이 된 데이터가 있다니까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엄청 크다는 거. 벌써 70억 년 건넜네. 70억 년 걸리면 어떡하죠? 빛이 70억 광년에 해당하는 빛이 쫙 와 있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볼게요. 70억 광년. 70억은 이제 계산이니까 제가 1억으로 바꿨어요. 1억. 오케이, 1억. 자, 문제는 계속 변해가요. 이미지들이. 자, 슈퍼노바가 여기 별이 딱 꽉 터졌어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요. 1987년, 20년 뒤에. 왜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계속 광자가 오잖아요. 광자 하나하나에 계속 변하는 인포메이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 게 다 달라요. 다 다른 정보가 계속 담겨서 오는데 1억 광년 동안 와야 돼요. 그러면 지구가 이제 괴산이 10,000살이라고 치면 10,000년 지났잖아요. 10,000년에 해당하는 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어요? 시간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9,999만 광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앞으로 와야 돼요. 근데 우주의 나이가 10,000년이면 얘는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와야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 물리학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설명이 돼야 이제 리콘사일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이제 빛의 여행의 시간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부합된 우주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주론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말고도 막 수십 개 이렇게 미국 창조학회 논문 별별 논문 다 있는데 다 빼고 이제 공신력이 있는 실제로 ICR, AIG 이런 데 소속된 물리학자나 아니면 대학 교수 출신들이 이제 한 곳이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이건 젠틀인데 뭐 젠틀인지 워낙 또 똑똑하니까 별거 다 한 거죠. 근데 뭐 여러 가지인데 제가 시간이 없고 또 뭐 평소에도 이제 1번을 주로 하지만 오늘은 1번도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험프리는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도 있고 이게 10년 전 모습이니까 지금 어떻겠어요? 많이 연로하셨죠? 지금은 이제 저술 활동이나 뭐 논문은 이제 안 쓰시는 것 같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루해요. 문제가 있으니까 말도 드리고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험프리가 이용한 거는 상대성 이론이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 그래서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의 영향을 시공간에 휘어짐으로 기술한다고 아까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으면 시공이 휩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공간하고 시간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휘면 시간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우리 GPS 있잖아요. 다 저기 폰에 GPS 셀룰라이트 이게 저 위에 이제 지오스테이셔너리 오르빗 이런 데 이제 얹어 있는데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에서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흘러요. 그래서 실제로 요 GPS 셀룰라이트에 있는 원자식에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구에서 시간이 같이 흐르기 위해서. 재밌죠? 아셨어요 이런 거? 실제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거 표를 보면 이렇게 있죠. 네트 올비럴 게임. 왜냐하면 스피드업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어디죠? 이거
그래비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흐르고 이건 또 시간의 흐름이잖아. 빨리 가면 그 안에서 이제 시간이 적게 흐르니까 시간이 여기서 슬로우 다니는 이거를 둘이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정을 해주니까. 험프리 이론은 뭐냐면 이거를 전체 우주에 적용하는 거예요. 전체 우주에. 자, 그러면 전체 우주에 적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우주에 적용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이제 지금 관찰되는 현상은 뭐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예요?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균등하고 등방하는 우주. 그렇죠? 중심도 없고 경계 없죠? 우주선을 빵 발사을 해가지고 뒤통수 치잖아요. 뭐 앞뒤 중심이니까 앞뒤가 아니라 여기가 정중앙, 여기가 가장자리 이런 개념이 없는 게 지금 우주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우주 원리를 출발했는데 자, 우주 원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무슨 근거로 이런 식이 나왔나? 무슨 근거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풀었나? 이게 이제 우주 원리를 적용을 한 건데 우주 원리라는 게 뭔가 알아야 돼요. 이제 넘어가고. 이건 이제 그 스티브 호킹 아시죠? 스티브 호킹 책에 있는 거 이건 인터넷에 Brief History of Time 치면 PDF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다운표해서 제가 한국어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제 허블의 관찰이죠. 관찰되는 모든 은하들이 우주로부터 멀어지는다면 이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말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스티브 호킹. 하지만 다른 설명이 가능한데 아까 풍선 모델. 즉 어디에 가서 보아도 멀어진다고 보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 가정, 즉 우주 원리라는 가정이 없이는 우주론이 정립이 안 돼요. 가정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이 증명이 안 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우주가 평탄하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정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스티브 호킹하고 같이 공저를 한 이제 조지 에릭스라는 이제 대단한 또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데 우주 가운데 지구를 놓고 우주를 정립한다는 문제될 게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험으로 반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세계관이 우주론 정립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철학적인 방법뿐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러면 빅뱅 모델의 두 가지 파운데이션이 하나는 일반 상대성, 하나는 우주 원리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실제로 증명이 된다고 그랬죠? 네. 우주 원리는 세계관에 의해 선택되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 좀 떠나서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중심에 있는 모델을 한들 문제가 되는 경우. 왜냐하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과학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실제로 이분들이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우주의 가운데 지구를 놓고 우주를 정립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게 험프리 우주잖아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을 암시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오늘 제가 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뺐는데, 그 데이터가 좀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하지만 이제, 이런 이론을 좀 뒷받침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오늘 뺐고. 그럼 어떤 문제가 하면, 아까는 풍선은 우주가 균등하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별이 있고 은하가 있어도 큰 스케일에서 볼 때는 균등하게 펼쳐 있으니까 풍선이 이렇게 그냥 동그랗죠. 압력이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은하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면 가운데가 그 경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불균형이 생기죠. 균형이 깨집니다. 자, 풍선이 있는데 매스가 이쪽에 다 모였으면 어떻게 이쪽이 좀 무거우면 이쪽이 더 들어가겠잖아요. 똑같이 누르는데 이쪽이 요 손가락에 힘이 세요.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아까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했죠. 높이 있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고 밑에는 시간이 이렇게 가죠. 여기 쑥 내려갔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이제 수학적인 많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데 오늘 수학을 다 뺐는데 결론은 뭐냐면 시간의 상대성으로 설명이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수억 년이 흘렀을 때 저 위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은하들을 보면 수억 살 됐다는 그거 이제 겉보기 나이가 수억 살 된 거로 실제로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은하들은 이게 10만 광년짜리 두 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막 새로운 게 생겨나고
이만큼 되려면 수억 년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충돌해가지고 다 깨진 채로 창조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변증은 안 되죠. 그죠? 변증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담부터 완전한 형태를 창조하셨으면 처음부터 깨지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이것도 다 같이 디스토르트 됐다고 하는 게 더 성경적으로 볼 때 논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몇억 년 지났는데 문제는 지구는 6,000년이어야 돼.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한테는 6,000년이건 6일 창조건 뭐 저 10억 년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6일 창조는 지구의 프레임을 두고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분명히 6일 창조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믿으면. 근데 저 멀리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험프리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요거만 한 2시간짜리 오주를 하면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PDF만 해도 100페이지짜리가 나옵니다. 네. 지금 예. 그래서 뭐 여기 보면 Earth time stopped during fourth 에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늘의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서 땅을 비출하신 그대로 되냐가 이제 설명이 되는 그런.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성경적 창조와 시간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적 우주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프로젝트라고 하기에는 원맨이고 이분 은퇴하시면 제자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이분만한 천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분을 저는 리모트 제자들, 리모트 제가 직접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인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 끝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